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전기자기학입니다. 그죠? 전기자기학이 지금 우리 시험에 어떨 때는 14점까지 나오다가요, 12점으로 나오다가 이제 10점 나오고, 그죠? 8점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작년에는 10점 나왔죠, 전기는. 전자는 8점 나왔던 느낌이고, 그죠? 근데 원래는 12점까지 계속 나오다가 이제 다른 이게 전자는 전자공학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전기는 이제 기기 전력, 제어 이런 쪽이 조금씩 더 나오는 추세가 돼가지고 이 자기학 점수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은 회로 일어나고요. 전기자기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기 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아마 다른 공부를 해도 이해가 참 힘들 거예요. 이해하기가 좀 불편할 거니까 회로 이론 정리 잘 하셔야 되고, 자기학 정리를 좀 잘해서 보면 다른 공부가 좀 편합니다. 편하니까 두 과목을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될 내용이니까요. 시험 나오는 양에 상관없이 이쪽은 잘 해주시고, 이 전기자기학은 파트로 보면 크게 두 파트잖아요. 그죠? 세 파트라고 할까요? 전기장 관련. 정전기하고 시변전기가 있는데, 이때 시변전기. 그 다음에 자기장 관련. 정자기하고 시변자기. 물론 시변자기를 여기서 이쪽에서는 시변자기를 이쪽에서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합쳐서 부르는 전자기와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첫 번째는 우리 전기장 파트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고 나서 자기장 파트인데, 자기장 파트에 정자계 위주로 공부를 우리는 할 겁니다. 할 건데, 이제 조금 공부가 되고 나면 시변자계. 올해 시변자계가 잘 안 나오다가 2점짜리로 전기에서는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변전기하고 시변장계를 합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자기파 관련된 내용에서는 우리 시험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20문제 중에서 4문제, 5문제, 25문제니까 5문제 이상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좀 안 나오는데, 대신에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 파트요. 통신 파트에서는 사실 전자기파의 기본 이론이 통신에 관련된 내용하고 연관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쪽이 잘 되면 통신에 대한 내용 이해가 좀 수월할 거예요. 수월한데 통신 공부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자기파 이게 파트는 시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예전에 조금 나왔고, 근래에서 이제 시험 전기전자가 나눠지고 나서부터는 거의 잘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전에 12점, 14점 나올 때만 해도 이 전기 파트는 정전계 파트가 하나고, 이 정자계가 시변자계까지 포함해서 한 2개, 4점짜리 2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문제, 8점이고, 이게 1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이쪽은 예전에 객관식 문제 있을 때, 그때는 좀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잘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는 형태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요거 위주로 그냥 해주시고, 이쪽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 자기장은요, 정자계만 가지고는 다룰 수가 없어요. 뭔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양도 알아야 이제 자기장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전기장은 거의 정전계만 다루고 이렇게 마무리될 수준일 겁니다. 이쪽은 맥스웰 방정식 딱 유도 한번 하면서 한번 언급하는 정도, 그 정도로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이제 자기장 파트에서 이제 이쪽 파트를 공부를 해 놓은 게
그 수업을 해놓은 게 있고, 그 문제풀이 수업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벡터 해석이죠.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벡터 해석 뭐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벡터 스칼라의 구별을 못 한다, 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객관식 문제고 자기적 문제라면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문제라면 벡터 해석을 내가 좀 못해도 감으로 이렇게 보기에 답이 있으니까 감으로 찍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관식에서는 우리가 답안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답만 적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적어야 되다 보니까 이 벡터 해석에 대한 것이 약간 부족하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된다 라고 하면 답 적을 때 진짜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특히 우리는 주관식을 다루고 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요, 이 벡터 해석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다른 뭐 형태보다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자기학에서는 벡터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내용 들으면요, 내용 자체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더라도 답안 적으면 갑갑해서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벡터 해석이 잘 된 상태에서 답안을 적으면 이게 이론이 조금만 이해돼도 일단 답이 적기가 수월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벡터 해석이 된 상태에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수월하니까 이 1장에서 다루는 이 벡터 해석에 대한 부분은 공부를 자기가 좀 잘 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반복해서 봐주세요. 이게 진행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관식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가 분명히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학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공식이죠. 그죠? 네, 수많은 공식이 있습니다. 자기학에서는. 그래서 그 공식들을 정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공식 정리를 잘 해 놓으시고 암기도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암기를 많이 해 놓으셔야 문제를 읽고 이 상황에 맞는 공식이 뭐지? 라는 걸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사실 작년 기출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이게 공식이 어떤 걸 적용시켜야 될지 모르는 만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분명히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이런 동축급전선이 나왔는데 저항을 물어봤나요? 저항 물어봤던 느낌이, 시정수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풀기는 풀어봤는데 이게 평상시에 했던 우리 전기장, 자기장 파트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에 도전율이 주어지면서 뭐 그때 저항을 물어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평상시에 RC, 로 입주론 뭐 이런 형태 우리 완화 공식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정수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문제가 보이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공식들이 몇 개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건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안 나왔으니까 이게 자기 게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보면 이걸 어떻게 풀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 또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 한 문제 빼고는 그냥 크게 문제 없이 답을 적을 수 있게끔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적용들이 조금 불편하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여기에 이런 주어진 값들을 가지고 C를 어떻게 해낼 수 있겠네 라는 것 정도가 되면 R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익숙하지 않는 형태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기점 문제에서는 뭐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는 형태라서 그렇게 나온 거고, 이 원리만 알면 그다음 답 내는 건 크게 문제 없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업 시간에 뭐 이건 하겠지만 저도 하면서도 그냥 소개하고 이렇게 막 넘기거든요. 넘기는데 이제 올해는 이 문제를 할 때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식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이상한 공식들이 있더라도 이런 공식이 있네라고 하고 딱 한번 느끼고 지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공식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공식들을 다 그게 어떤 의미지? 라고 하는 생각 정도는 하고 넘겨주시고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공식은 꼭 암기를 하시고,
이렇게 자기학은 내용 이해가 잘 돼도요, 공식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시험장에서 답 내기가 힘들어요. 힘드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그 유도한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쨌든 얘는 암기 과목인 것 같아요.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암기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학도 공식 암기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뭐 이해도 좀 쉽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공부를 하실 때 공식 정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공식을 이제 한번 공부할 때까지는 따로 정리는 하지 마시고 이제 공부해놓고 나서 다시 복습하든지 이게 풀면서 이게 좀 중요하다. 문제풀이 할 때는 꼭 한번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공식은 노트에 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것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계속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문제 자체는요, 우리 시험 문제는 사실 뭐 공무원 7급 시험 문제보다 단순한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 자체는 단순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정리를 주관식으로서 이렇게 딱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좀 뭐 크게 뭐 수업을 다 듣고 이 문제를 몰라서 내가 답을 못 찾겠다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아까 이런 문제, 특이한 문제들 빼고 그런 간혹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그런 것들은 빼고 나머지 문제는 문제는 풀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답 정리하는 게 문제였어서 그것 때문인지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겠다라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너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수업 쭉 듣고 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답 정리 잘하려면 아까 팩트 해석 잘하는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이론 끝났으면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하기 전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자기점보다는 그 공무원 7급 문제예요. 공무원 7급 문제를 뽑아가지고 거기는 답만 내잖아요, 그죠? 답만 내는데 우리는 풀이 과정을 쭉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우리 주관식 형태 만들어서 계속 풀어보세요. 계속 풀어보시면 아마 우리 시험 보는데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그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것들을 괜히 우리가 손대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좀 기본적인 원리에서 접근해서 뭐 쉽게 풀 수 있는 것들, 뭐 딱 기본 원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 위주로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것들 손잡고 있으면 자기학은 어려운 거 손잡으면 진짜 할 게 너무 많은 과목이 돼버려 가지고요. 그냥 적당한 난이도까지만 보시고 그 이상은 그냥 넘기자 뭐 그런 생각으로 좀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한 수업이 하면 벡터 해석 하는데 하루 정도, 오늘은 OT인데 OT 하고 나서 전체적인 자기학 수식 정리 한번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루고요. 그다음 벡터 해석도 하루 반나절, 하루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장 파트는 한 4일 정도, 4일 정도에서 뭐 걸릴 것 같습니다. 한 4일에서 5일 사이가 걸릴 것 같고, 자기장 파트는 양은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아요. 많은데 사실 이쪽 하면서 벡터 해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한 번쯤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수월해요. 수월해서 이것도 한 5일 안에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3일, 12일, 13일 이 정도면 우리 수업이 대충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대충 마무리될 거고, 이 부분은 우리 수업 시간은 잘 안 다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고 싶은 사람, 이 부분에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 정도는 한번 유도를 해봐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공식은 한번 쓸 건데, 뭐 이 부분은 혹시 해보고 싶은 사람은 동영상 옛날에 찍은 거 있으니까 그거 열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수업은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수업 시간은 역시 월요일은 지금 2시부터고, 그죠? 수요일은 9시 반부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 보통 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에 대한 질문? 다른 질문들?
그리고 이 친구 자기가 엄청 잘하거든요. 모르는 거는 이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시험 아니에요. 예, 공무원 7급 하시는 분인데, 예, 그래도 뭐 자기학에 관련된 것들은 다 회로 물어봐도 될 거예요. 회로도 자기학도 잘하니까. 다른 질문? 앞으로 수업하는 데 있어. 그럼 질문 없나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자기학 하면 되나요? 목차를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목차 책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교재 없이 그냥 전기장과 자기장의 전반적인 정리입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 해석, 1장이 벡터죠, 그죠? 벡터 해석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진짜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될 파트입니다. 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학교 수업할 때 자기학 수업을 하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가 지났는데 학교에서 벡터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가끔 제 수업은 아니었는데 와가지고 질문을 할 때 벡터를 이제 아직도 덜 끝나가지고 그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조금 더 지났는데도 벡터를 다 못 끝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 보니까 일단 벡터를 너무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그걸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모르면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장이 정전계죠, 그죠? 그리고 정전계에 관련된 내용 쭉 나오고, 이게 사실 2장, 전기장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2장입니다. 그죠? 2장 다 하고 나서 3장이 이제 도체계하고 정전 용량. 뭐, 이런 것들은, 이 부분이 우리 시험의 줄을 이루는 거고요. 뭐, 크게 안 나오는데, 정전 용량이야. 뭐, 우리 시험에 항상 콘덴스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여기서 안 하던 전기 이론에서 한 내용, 뭐, 거기에 조금만 더 추가하는 내용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유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체 관련된 내용인데, 뭐, 아무튼 여긴 전기장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기장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 콘덴스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코일, 소자 중에서 코일 이야기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RLC 소자 중에서 이 전기장과 관련된 것은 C만 다루고 있습니다. C만 다루고 있으니까 열심히 우리는 C 관점으로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전체, 뭐, 콘덴스 사이에 집어넣는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유전체에 관련된 내용 해가지고, 어쨌든 콘덴서하고 관련된 그 기본 내용이 전기장 파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전기영상법은 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 크게 신경은 안 쓸 겁니다. 근데 전기 이론, 그게 전기직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기영상법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전력공학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그 도선이 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가설돼서 가공전선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 전선에 대해서 대지하고 있고 정전 용량, 뭐 이런 거 해석하면서 영상 전화 같은 것도 우리 이야기하면서 기로에 대한, 영상 전화에 대한 기로를 대지 쪽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그때 그 거리 같은 계산할 때 이게 계속 사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5장이요. 그래서 5장은 전기 영상법이다라는 게 뭐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가면 전력공학 수업을 들을 때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전기 영상법 정도는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전기장, 거기 전자하는 사람들은 전기 영상법이 뭐 그냥 기본 개념만 알면 돼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6장은 전류인데요. 원래 전류가 마지막 장에 있었거든요. 10장 다음에 있었는데, 이게
자기장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전류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야 자기장이 이제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6장을 전류 파트죠, 그죠? 전류 파트로서 이제 먼저 설명을 좀 기본 개념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기출이 그 6장에서 작년 우리 기출이 전기에서 그 6장에 완화 시간 있고 뭐 전기 저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관점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네, 그 관점에서 시험 나온 거니까 뭐 이제는 한번은 언급은 좀 잘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기장 파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전개를 만든다라고 하면 정지된 전하에 의한 플러스 Q라는 이런 정지된 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형성될 건데 그게 정전개라고 한다면 정자개는요, 정지된 자석이라는 느낌도 쓸 수 있는데 그것도 맞긴 해요. 이게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뭐 N극이 나가고, 그죠?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가고 S극에 들어오고, 얘는 플러스에서 나가고 마이너스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되는데, 정전개는 정지된 전하, 고정된 전하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장은 이 자석으로 구성된 건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값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장을 만들 때 우리는 뭐야? 도선의 전류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선의 전류를 흘리는 거고, 그럼 그 전류를 일정한 직류 전류를 흘리면요, 자기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일정한 크기의 자기장이 계속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장이 뭐라고요? 정자개인 거예요. 정자개가 될 거고, 근데 여기에 전류가 교류 전류가 오르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이게 방향이 바뀌고 하면 자기장도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됐다가 계속 시간적으로 변동을 할 거고, 그죠? 그러면 그게 시변자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을 다룰 때 처음에는 정자개 위주로 다룰 거고, 정자개가 엄청 쉽죠, 그죠? 쉬운 형태가 될 건데, 자기장은 어쩔 수 없이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를 만들고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변자개까지 우리가 건드려서 공부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해주셔야 이제 자기장 파트의 내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자개뿐만 아니라 여기는 시변자개도 조금은 다룰 겁니다. 너무 어렵게는 아니고 기본적인 관계 정도는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이 정자개고, 7장이 역시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는 뭐 7장이 이해가 되면 8, 90은 이제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8장이 지금 이제 자성체하고 자기회로죠, 그죠? 자, 정전개, 정자개가 있으면요, 이게 자성체, 뭐 자기회로 관점이 이 도체계가 유전체, 그죠? 정전 용량으로 돼 있던 이게 자기장에서는 자성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전체하고 자성체의 개념, 그리고 여기에 경계 조건이 있으면 여기도 경계 조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파트가 될 거니까 유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자 유도 현상은 사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쪽에서 다 있는 내용인데 원체 이거만 해가지고 시험이 공무원 쪽에서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고, 우리가 전자 유도하면 코일 생각나잖아요, 그죠? 코일 생각나고 하니까 이 코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끄집어낸 내용이에요. 여기서 설명한 내용, 이쪽에서 설명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 전자 유도 설명하고 어쩔 수 없이 인덕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이 정전 용량, 그래서 전기장에서는 커패시터를 가지고 다뤘다면 자기장에서는 코일 가지고, 코일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다루는 게, 이런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바뀌면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의해서 기전력이 유구되고 하는, 그게 다 코일 관점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코일 공부를 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여기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쪽에서 정의를 하고, 그 회로적인 설명은 여기서는 안 하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이 코일 보는 것이 좀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니까 봐두시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자기장 파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우리 책에서는 시변 전개하고 시변 자개의 조합에 해당되는 이거 두 개 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자기파. 내용이 마지막 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자기파 내용은 지금 이번 수업 시간에는 아마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것도 여기서 집어서 넣어서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공무원 문제도 몇 개 가져와서 뭐 풀고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이론은 여기서 쭉 하고, 나중에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공무원 문제 대부분은 풀 거예요. 어려운 것들은 뺄 거예요. 공무원 문제에서 너무 이렇게 수식 정리하기가 힘든 것들 있잖아요. 괜히 수식을 정리해서 하면 분량이 많아지든지 어려운 공식을 써야 되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 빼고 기본 문제들, 공무원 기본 문제하고 우리 기출 문제들 정리 단원별로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우리 수업도, 우리 기출문제도 단원별로 다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공무원 단원별로 해놓은 책인데, 여기는 공무원의 모든 문제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업하기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원별 문제 풀이 할 때, 작년에 이 책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걸 쓰진 않고, 그냥 조그만 문제지를 제본으로 해서 이 뒤에 부분하고 우리 기출문제 합쳐가지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파트는 동영상으로 나중에 열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거 보고 싶은 분은 또 이거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질문 없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한 건 없는데 조금 쉬었다가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